신생아 황달은 왜 생기는 건가요? 또 이제 신생아들이 태어나면 또 흔하게 보이는 것들이 황달인데요. 우선 황달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뭐냐면 몸이 노래지는 현상입니다. 몸이 노래지는 거를 이제 황달이라고 하는데, 이제 몸이 노래지는 원인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생아들한테 가장 흔한 이제 원인은 이제 몸 속에 있는 그런 빌리루빈들이 이제 많아지고, 그 다음에 그 빌리루빈이 간에서 대사가 돼서 몸 바깥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신생아들은 간에서 이 대사하는 능력, 이 대사라는 게 뭐냐면 어떠한 물질을 만든 다음에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을 배출하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간에서 이제 이런 만들어지는 물질이 이제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제 신생아들은 간 기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능력이 떨어져서 이제 황달이 생기는데요. 이 황달은 이제 생기는 원인에 따라서 이 생리적 황달과 병적 황달로 이제 나눠야 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생리적 황달은 모든 신생아들한테서 다 있는 이런 증상이고, 병적 황달은 이제 모든 신생아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병적인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황달이기 때문에 우선 요 두 개를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신생아들이 황달이 온다는 거는 누구나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몸이 노랗게 보이기 때문이죠. 이제 간혹 우리 애가 노래 보이는지 아닌지가 좀 애매하신 경우에는 본인 살 색깔과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본인 살 색깔과 비교를 했을 때 더 노래 보인다, 이러면 이제 황달이 있는 건데요. 어른들 같은 경우에 황달이 있으면 이거는 정말 뭔가 병적인 문제 상황이 있는 거지만, 신생아들은 생리적 황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이제 병원에 오셔서 저희에게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생리적 황달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몸에는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이 적혈구 안에 이제 들어있는데, 이 적혈구가 수명이 다 돼서 깨지면 거기서 이제 빌리루빈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근데 신생아들은 원래 처음부터 태어나기를 어른보다 적혈구 숫자가 이제 더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빈혈 검사라고 있죠. 거기에 이제 헤모글로빈이라는 수치가 있는데, 보통 성인들은 이제 11부터 16 사이가 정상이면서 12일 이하로 나오면 이제 빈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생아들은 그 16이 보통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보통 16, 18, 많은 애들은 뭐 20 이상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적혈구가 많기 때문에 깨지는 적혈구 양도 많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적혈구 안에서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신생아들의 이 적혈구는 수명이 성인 적혈구에 비해서 짧습니다. 일반적인 성인들 적혈구 수명은 한 120일 정도 되는데, 신생아들의 수명은 한 80에서 100일 정도로 이 적혈구 수명이 짧기 때문에 더 빠른 시간에 더 많은 이제 적혈구들이 깨지면서 거기서 빌리루빈이 다량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빌리루빈이 안 그래도 많이 나왔는데, 얘네들이 이제 간에서 대사가 돼서 몸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좀 지체되기 때문에 몸에 이제 빌리루빈이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생리적 황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생후 3일 이후에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해서 일주일째 최고로 올라갔다가 이제 서서히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그 사이에 이 수치가 이제 너무 올라가는 경우에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기준을 15점대 정도로 잡는데요. 15점대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광선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생리적 황달은 광선 치료를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한 2, 3일 정도 이제 광선 치료를 하면 이 빌리루빈이 이제 빛에 이렇게 쐬어지면 이 빌리루빈이 몸에서 배출이 쉽게 되는 형태로 바뀌면서 배출이 쉬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치료를 하면 대부분은 좋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적 황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원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생리적 황달과는 비교했을 때 더 빨리 더 높이 황달 수치를 이렇게 올라가는 특징을 보이는데요. 병적 황달로 이제 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모유 황달이 있습니다. 모유 황달 중에서 이제 이 모유 황달이
생후 일주일 이내에 생겼는지, 그 다음에 일주일 이후에 생겼는지에 따라서 조기 모유 황달과 이제 후기 모유 황달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조기 모유 황달은 무엇 때문에 생기냐면 아기가 모유를 잘 못 먹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유를 먹는 아이들은 분유를 정확히 얼마를 먹었는지 엄마가 양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아기가 필요한 양을 정확히 줄 수가 있는데, 모유 수유를 이제 직접 수유를 하는 경우에 실제적으로 아기한테 얼마나 먹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엄마는 아기가 원할 때 주고 이제 원하지 않으면 안 주고 이러다 보니까 모유양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황달 수치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치료 방법은 모유를 더 잘 먹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런 케이스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모유를 하루에 10번 이상씩 부지런히 먹을 수 있게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이제 모유 수유 하시는 게 좀 잘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 이제 분유 수유를 좀 추가해서 좀 하시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먹는 양이 충분해지면 이 조기 모유 황달은 또 금방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후기 모유 황달은 모유 안에 있는 이제 그런 성분 때문에 생기는 황달인데요. 보통 이런 후기 모유 황달은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한 3, 4개월 때까지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 모유 황달 같은 경우, 후기 모유 황달 같은 경우에는 황달 수치가 그렇게 높이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고, 그다음에 광선 치료를 하면 또 금방 호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크게 모유를 이것 때문에 무서워서 끊거나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황달 원인들은 이제 괜찮은 황달들이고요. 이제 이 이후로 생기는 이런 병적 황달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혈액형 때문에 생기는 황달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담관이 막혀 있다거나 아무튼 이런 희귀 질환 같은 것들이 있는 황달 원인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 그러니까 소아 청소년 전문의의 소견이 필요하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언제든 이런 진단들이 가능하니까 혹시나 이상 황달이 보이는 경우에는 저희가 잘 설명해서 치료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